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피트 로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을 때 우리는 역대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역대급은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 수준의 활약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급을 빼고 역대 최고 또는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한 진정한 실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들 중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피트 로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는 4,191개의 안타를 기록한 타이콥을 제치고 4,256개를 달성했는데요. 3위인 행크 에런은 3,771개, 4위인 스탠 뮤지얼은 3,630개로 4,000안타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로즈는 지명 타자 제로가 없는 내셔널리그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이죠. 이 밖에도 로즈는 200안타 시즌을 10번이나 만들어내며 커리어 내내 안타 제조 기계로 불릴 정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로즈는 은퇴 후 명예의 전당에 직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감독 시절 자신의 팀인 레즈에 배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메이저리그 야구계에서 영구제명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로즈는 도박에만 그치지 않고 암페타민을 복용했다는 옛 동료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도핑설에도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암페타민이 금지 약물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허가받고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1990년에는 로즈의 탈세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5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3아웃을 당한 로즈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그를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팬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억울했는지 2014년 2월 10일 로즈는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지 약물이 도박보다 나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나쁜 이미지도 점점 희석되는가 싶더니 2017년 7월 31일에는 선수 시절 저지른 미성년자와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관련한 여성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강간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호감까지 모두 날려버렸죠. 이 사건으로 그를 위한 필라델피아 필리스 시티즌스 뱅크파크 명예회벽 헌액식도 무산되고 맙니다. 2020년 5월에는 몬트리올 엑스포스 구장 관리인으로 일했던 조 잼머가 로즈의 부정배트 사용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잼머는 당시 몬트리올 장비 담당자 존 실버먼과 원정 라커룸 관리인 브라이언 그린버그가 로즈의 불법 배트 제조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잼머는 그린버그가 원정 라커룸에 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로즈의 배트에 코르크를 넣는 기계라고 설명하며 로즈가 20년 동안 코르크 배트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코르크 배트는 일반 배트 가운데 구멍을 낸 뒤 코르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제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배트의 무게는 줄이면서 반발력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즈는 부정 배트 사용 논란에도 휘말리며 더욱 위상이 떨어지게 되었죠. 피트 로즈는 1941년 4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스턴 힐스 고등학교에 진학한 로즈는 풋볼과 야구를 병행했는데요. 나이에 비해 작은 체구로 인해 대학 풋볼팀 진학에 실패하자 그는 1년을 재수하며 몸을 불렸죠. 이후 그는 아마추어 리그에서 포수와 이루수, 유격수를 병행하면서 6할 2푼 6리의 타율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로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팀 신시내티 레즈와 $7,000의 자유계약을 맺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하죠.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첫 해에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름에 붙어는 타격, 안타, 3루타 등에서 1위 기록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하죠. 어렸을 때부터 허슬 플레이로 유명했던 그는 양키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볼넷을 얻고도 전력 질주하다 찰리 허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63년에는 주전 선수였던 돈 블레이저의 부상으로 인해 공백이었던 이루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같은 해 4월 13일 로즈는 피츠버그의 밥 프렌드를 상대로 3루타를 때려내 메이저리그에서 첫 안타를 기록하죠. 해당 시즌 그는 타율 2할 7푼 3리, 출루율 3할 3푼 4리, 장타율 3할 7푼 1리, 6홈런, 13도루, 41타점, 170안타를 기록하며 신인왕에 오릅니다. 이후 신시내티에서 13시즌 동안 3할 타율을 기록한 로즈는 9시즌이나 200안타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1965년에는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했으며 1966년과 197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스타전에 출전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부가했습니다. 로즈는 이루수로 데뷔했지만 선수 생활 중 우익수와 좌익수를 번갈아가며 맡았고 75년부터는 3루수 포지션까지 맡았습니다. 이처럼 잦은 포지션 변화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죠. 이로써 그는 70년대 자니 벤치, 조 모건, 토니 페레즈 등과 함께 신시내티의 최전성기에 빅 레드머신을 이끈 선봉장으로 평가받습니다. 1975년 10월 11일 신시내티 레즈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7차전까지 가는 월드시리즈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시리즈는 역대 월드시리즈 명승부 2위에 오르기도 했죠. 특히 6차전에서 카이튼 피스크가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파울 포인트의 안쪽으로라고 몸짓으로 외치던 장면은 이 시리즈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장 스파키 앤더슨이 이끄는 신시내티 레즈는 정규 시즌 108승 54패로 2위인 LA 다저스를 무려 20경기 차로 따돌리며 내셔널리그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팀 자체가 올스타로 구성된 명품 구단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그들은 동부지구 승자였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내셔널리그 챔피언전에서 수입으로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죠. 당시 보스턴은 전년도의 악몽에서 벗어나 기필코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시즌 96승 65패로 2위 올리오스를 4.5경기 차로 꺾으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전에서 애슬레틱스를 수입한 후 대망의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죠. 그리고 1차전에서 보스턴의 선발 루이스 티안트는 빅 레드머신을 단 5안타 2볼넷으로 막아내며 완봉승을 거둡니다. 2차전에서 로즈는 6회와 8회 안타를 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9회 초 자니 벤치가 2루타를 쳐내면서 보스턴은 선발 빌리를 내리고 딕 드라고를 마운드에 올리죠. 그런데 시리즈 7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던 데이브 콘셉시온이 극적인 4안타를 쳐내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켄 그리피 시니어가 좌중간 2루타로 콘셉시온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3대2 역전승을 이뤄내죠. 이어진 3차전은 신시내티의 홈에서 펼쳐졌는데요. 로즈는 5회 말 1사 상황에서 3루타를 친 후 주자로 나가 홈까지 밟으며 5대1의 점수차를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 되죠. 하지만 9회 보스턴의 드와이트 에반스에게 동점 투런포를 허용하며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10회 초 피트 로즈는 고의사고로 걸러져 주자로 나가 만루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조 모건이 끝내기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6대5로 신승을 거두며 시리즈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는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4회 초 드와이트 에반스의 2타점 3루타와 닉 버릴슨의 역전 2루타를 허용하며 2대5로 역전당하는데요. 레즈 역시 콘셉시온의 2루타와 세자르 헤로니모의 3루타로 4대5까지 추격을 벌였지만 한계에 부딪히며 시리즈 스코어는 2대2로 다시 균형이 맞춰집니다. 5차전에서는 레즈의 1루수 토니 페레스가 홈런 2개 4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로즈와 콘셉시온도 각각 타점을 더하며 6대2로 보스턴을 제압하죠. 이로써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단 한 번의 승리만 남겨놓게 됩니다. 6차전은 월드시리즈 최고의 명승부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보스턴은 1회부터 3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앞서 나갔고 선발 루이스 티안트는 4회까지 무실점으로 레즈의 타선을 틀어막죠. 하지만 5회 초 신시내티의 켄 그리피 시니어가 홈런을 때려 담장을 간신히 넘기며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음 타자 자니 벤치의 적시타로 그리피까지 불러들이며 승부는 다시 3대3 원점이 되죠. 이후 신시내티는 8회 초 세자르 헤로니모의 솔로포로 6대3까지 앞서 나가며 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8회 말 보스턴의 대타 버니 카보에게 동점 3런 홈런을 허용하며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지죠. 11회 초 다시 그리피가 우측 깊은 타구를 날렸지만 드와이트 에반스가 가까스로 잡아내죠. 그리고 대망의 12회 말 보스턴의 포수 카이튼 피스크가 팻 다시의 2구를 좌측 담장 구석으로 날려보내는 결승 홈런을 만들어내며 승부는 7차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7차전까지 오게 된 보스턴은 3회 말 레즈의 선발 돈 블렛의 제구력 난조에 힘입어 3점을 먼저 따내죠. 반면 보스턴의 선발 빌리는 5회까지 무실점으로 지켜냅니다.
10년 감수 끝에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쥐는가 싶었지만 빌리는 6회 초 토니 페레스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점수 격차는 1점으로 줄어듭니다. 7회 초에는 그리피가 볼넷과 도루로 2루까지 진출하며 2사 2루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피트 로즈가 적시타를 터뜨려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9회 초 그리피는 다시 볼넷으로 출루했고 헤로니모의 땅볼 희생타로 2루까지 진루합니다. 이때 조 모건이 안타를 쳐내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4대3으로 역전에 성공하죠. 이로써 신시내티는 무려 35년 만에 극적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도 로즈가 이끈 신시내티는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2연패를 달성합니다. 1978년 5월 5일 몬트리올전에서는 스티브 로저스를 상대로 통산 3000번째 안타를 터뜨리는데요. 그리고 6월 14일 컵스전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44경기 연속 안타라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당시 로즈는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필라델피아전에서 9회 기습 번트까지 대며 4안타를 만들어내죠. 이러한 그의 근성이 좋은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스타전에서 상대 포수 포세와 충돌하는 바람에 어깨 부상을 안겼고 포세는 불과 30살의 나이에 은퇴해야 했죠. 이벤트전에서까지 강한 승부욕 때문에 한 선수의 인생을 망쳤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로즈는 스티브 카이튼과 마이크 슈미트가 이끄는 동부 최강자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4년 320만 달러의 FA 협상을 맺습니다. 당시 필리스에는 프랜차이즈 스타 슈미트가 3루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로즈는 1루를 맡게 되죠. 그리고 필리스는 3차례나 놓쳤던 월드시리즈 우승을 로즈 이적 후인 1980년에 달성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인 로즈는 결국 1983년 10월 방출당하게 되죠. 몬트리올 엑스포스와 1년 계약을 맺은 로즈는 1984년 4월 14일 필라델피아의 제리 쿠스먼에게 통산 4,000안타를 뽑아내며 타이콥에 이어 22년 만에 역대 두 번째 4,000안타 타자로 등극합니다. 이 시기까지 로즈는 커리어 평균 182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죠. 그리고 1984년 8월 15일 친정팀 신시내티로 돌아온 로즈는 선수 겸 감독으로서 활약합니다. 1985년 9월 11일에는 에릭 쇼를 상대로 통산 4,192안타를 뽑아내며 마침내 타이콥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훗날 타이콥의 안타 가운데 2개가 중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9월 8일 컵스전에서의 안타가 콥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정정 처리되죠. 감독 시절 로즈는 신시내티 감독 통산 다승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내셔널리그는 토미 라수라 감독이 이끄는 다저스가 호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시내티는 서부 2위만 4번 했죠. 당시 로즈는 주심과 싸우던 도중 얼굴에 상처를 입혀 30일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로 받기로 합니다. 당시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1991년 그가 명예의 전당에 얼마만큼의 득표율로 입성하느냐였는데요. 하지만 로즈가 1987년 레즈의 52개 게임에 경기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베팅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이후 승부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결국 8월 24일 메이저리그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가 영구 제명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2015년 6월 ESPN에서는 그가 선수 시절에도 도박을 했다는 증거 자료까지 제시하죠. 이로써 로즈는 도박으로 인해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야구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생활 관리라는 사실을 타 선수들과 팬들에게 일깨워주죠. 2017년 휴스턴이 경기 중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팀의 사인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메이저리그 3국이 솜방망이 처벌이 내리자 로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내가 신시내티를 대상으로 한 도박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늘 신시내티가 이기는 쪽에 걸었다. 나의 도박은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와 달리 경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이미 넘칠 정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럼 피트 로즈의 항변에 대한 메이저리그 3국의 판단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로즈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지 않았다. 지금도 경마등을 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그를 사면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따라서 로즈의 사면 청원을 거부한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안타를 달성하고도 도박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통째로 날려버린 피트 로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